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큰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의 포트폴리오, 스펠링이 이게 맞나요? 포트폴리오? 이게 R인가? 아무튼 이제 이런 개발자 포트폴리오 첨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런 개발자 포트폴리오 첨삭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낀 점을 써라, 어떤 사람은 뭐 전화번호를 무조건 써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다라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 그리고 간접 경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첨삭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합격을 하고,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토스 이런 것들을 합격하는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만든 저의 이론을 오늘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엄청 이쁘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자, 정말 이쁘죠? 네. 자, 오늘은요 개발자 포트폴리오 첨삭 팁 15가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1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취업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제 글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발자 포트폴리오를 써야 하냐? 자, 첫 번째는 소개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개발자 포트폴리오는 몇 장이 좋을까요? 몇 장? 어떤 분을 보면은 한 25장짜리 포트폴리오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1000개의 이력서가 들어와요. 요새 진짜 많은 이력서, 정말 많은 경쟁률을 가진다라고 하죠. 이런 이력서를 면접관이 다 볼까요? 물론 다 봐야겠죠. 그쵸? 근데 현실상, 시간상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장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보지 않고 조금만 넘겨서 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자 포트폴리오는 한 장에서 3장이 가장 적절합니다. 좀 많으면 한 장에서 4장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앞단인 이 부분에 소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소개, 가장 앞단에 이 소개는 첫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소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바로 자신의 강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pixi.js라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이 오픈소스에 존재하지 않는 라인 이벤트를 직접 개발했대요. 자,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어떠한 피처가 없어. 이거를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큽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강점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더 나은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되게 큰 강점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이 부분이 소개에 없었어요. 이런 게 강점이라는 걸 알고, 첫 번째, 그리고 그 강점을 소개에 녹여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취업할 때 저의 소개글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영문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이제 국문 포트폴리오 2가지를 준비했는데, 영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top 4% at 2020 카카오 프론트엔드 디벨롭먼트 챌린지, 그리고 76등 모카 컨트리뷰터 플래티넘 1 BOJ. 자, 백준이죠, 그쵸?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딱 3개의 어떤 특성을 저는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프로그래머스에서 카카오 프론트엔드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20년에. 이때 이제 경력직 3년차에서 10년차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고, 거기서 근데 제가 상위 4%에 이제 6등을 합니다. 이제 6등이라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거랑,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모카 컨트리뷰터였는데, 지금도 모카 컨트리뷰터지만 지금은 순위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때 당시 제가 76등이었어요. 네, 76등이었고 그때 당시 플래티넘 1.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의 어떤 강점이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게 되게 간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많이 붙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입이라는 말 좀 뺍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돌 신입 개발자 보다는 큰돌 백엔드 개발자가 더 좋아요. 아니, 여러분, 신입인 건 알아. 그러니까 나 초보인 건 아는데, 초보라는 딱지를 이렇게 좀 하고 하는 거랑 초보인 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조금은 첫인상이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이한 사진보다는 좀 건실하다, 좀 약간 가볍게 웃는 사진을 좀 넣어주세요. 진짜 간혹가다 뭐 강아지랑 있는 사진, 뭐 막 이상한 포즈 취하는 사람, 뭐 막
그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 이런 사진을 넣는 게 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건실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지금 보시면은 이주빈님 이렇게 이제 증명사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사진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가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거주지 등의 정보는 제외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 스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부트 3.2.4, 마리아DB 11.3.1 이렇게 돼 있죠. 상세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메이저, 마이너, 패치 이렇게 이제 버전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메이저, 그러니까 3.2.4에서는 3 이런 것들만. 예를 들어 Vue.js 2랑 Vue.js 3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버전 정보도 사실은 그렇게 넣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Vue.js를 썼는데 이제 면접관이 혹시 그러면 뭐 버전이 뭐 어떤 걸 썼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버전이랑 3버전 둘 다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 포트폴리오는 요약을 해서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에서 세 장인데 첫 번째 그 장이 되게 중요해요. 소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진 이렇게 있고 소개 이렇게 있고 뭐 GitHub 블로그 링크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첫 장에 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집어넣었다라고 할게요. 제 강점이 프로젝트라면 이 소개와 함께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겠죠? 이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쓰는데 이 버전 정보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걸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되게 예민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 뭐 글자 하나 뭐 이런 거 지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강점이 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글자 하나를 지우면서 내 강점 한 줄, 두 줄 이렇게 추가하는 게 정말 큽니다. 자, 3.24에서 2.4, 3.1 뭐 이런 가로 쳐져 있는 거를 제외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안 쓰고 거주지 안 쓰고 여러 가지 내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정말 첫 인상에 세 줄, 두 줄을 더 추가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해 줍시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번호나 거주지는 만약에 궁금하면 면접관이 물어봐요. 그래서 메일 정보만 이렇게 컨택트 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선정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몽고DB와 몽고스라는 걸 썼습니다. 자, 사용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조작이고요. 사용 근거는 개발 프로젝트가 처음이고 프로젝트 전체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이제 몽고DB를 사용하는데 그냥 몽고스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몽고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몽고DB. 제가 예전에 몽고DB 관련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많이 안 팔렸지만 아무튼 이제 몽고DB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거를 노드.js 진영에서 쓰려면은 딱 두 가지 대표적인 모듈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몽고스랑 몽고DB 드라이버, 이 두 가지 모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쓰기가 편리한 거는 사실은 몽고스가 더 쓰기가 더 편리해요. 근데 성능은 이게 더 월등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몽고DB를 이제 노드.js 진영에서 쓰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모듈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몽고스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게 아니라 몽고DB 드라이버를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그런 고민이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DB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몽고스도 있고 몽고DB 드라이버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녹여내야 된다. 특히 기술 선정, 그쵸? 어떤 기술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왜 썼냐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발자는 항상 기술을 선정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숙달하는 게 바로 이 개발자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문은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제가 첨삭을 했던 그런 겁니다.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팀이 되게 중요하죠. 회사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과 협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효과적인 협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업무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 공유를 통해 히스토리 관리가 쉬워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저는 매일 퇴근 전 업무 진행상
항을 티켓에 업데이트해서 모두가 저의 업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데일리 스크럼에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팀원들에게 작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팀원들도 이러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라 템플릿, 그리고 GitHub PR 템플릿을 만들고 적용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팀원 부재에도 원활한 대응이 가능했으며 같은 실수나 이미 해결한 문제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 팀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좋은 부분이에요. 자, 좋은 부분인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3줄, 2줄로 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인 업무 소통이겠죠? 나는 이제 PR 템플릿이나 지라 템플릿을 만들었다. 체계적이잖아요. 그쵸? 업무 소통을 했다. 그리고 템플릿을 만들었다. 이제 체계적인 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는 협업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이 3개의 어떤 키워드를 기반으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활동을 좀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동한 게 좀 없어. 그러면은 넣어도 되지만 좀 다른 것들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넣는 경우가 있어요. 반응형 모바일 페이지 제작. 산불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고객이 SMS를 통해 전송된 산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와 화면 너비에 따라 모바일 페이지로 전환되는 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모바일 페이지 이렇게 만드는 거 해야 할 일이 좀 있죠. 좀 귀찮은 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난이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나는 이런 난이도가 높은 일,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바일 페이지라는 것은 지우개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줄이 들어갔죠. 한 줄로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제가 2024, 2023, 2022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이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최신에 짠 프로젝트가 좋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때 한 게 이제 엄청 좋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걸 조금 올리는데 그런 어떤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내림차순으로 최신순 2024, 2023, 2022 이렇게 배치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항상 여러분 면접관의 시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프로젝트 기간이 2024, 06, 05부터 시작해서 2024, 07, 0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몇 달이에요? 한 달이죠.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다가 한 달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을 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봐요. 자, 이 글의 맞춤법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파이썬과 셀레니움 릉 사용하여 웹페이지로부터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맞춤법은 여러분 맞춤법 검색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디테일로 승부가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훌륭한 개발자가 됩시다. 자, 그리고 강점 우선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강점을 첫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을 압도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말 뛰어난 신입 개발자였는데 첫 번째, 자, 소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글이 테크니컬 스킬스였어요. C++이고요. 저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C++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가요?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일까요?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게 그 포트폴리오의 가장 첫 번째에 나온 글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려 카이스트에서 주최한 어떤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1위,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회에서 또 우수상을 이제 또 1위를 해가지고 총 2번 수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셨는데 블록체인 관련 논문을 10개나 만드셨고요. H인덱스는 막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H인덱스는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강점은 나 수상한 사람이야, 나 논문 10개 쓴 사람이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단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카이스트에서 주최한 뭐뭐 대회에서 최우수상 한 경험과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뭐 합의 알고리즘 관련 논문이 10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성한 경험이 있는 그런 개발자입니다. 라는 것과 갑자기 테크니컬 스킬스 이렇게 해가지고 C++ 이렇게 나오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술은 그 스트롱과 논리저블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게 T자형 인재임을 강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봐요. 자, 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잘해. 나는 Vue.js를 잘해. 나는 리액트를 잘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나 한 번 정도는 스프링 해봤어. 나 한 번 정도는 자바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요.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 뭐냐면은 어떤 분야에 이렇게 깊숙하게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도 조금은 이렇게 얕게 아는 그런 T자형 인재를 기업은 원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스트롱과 논리저블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롱은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웬만큼 많이 했다. 그죠? 논리저블은 너 한 번, 그냥 뭐 미니 프로젝트 한번 해봤다. 또는 뭐 많이 공부를 해봤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기본인데 GitHub 리듬이 정말 꼼꼼히 작성해야 돼요. 커밋 컨벤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슈 날 때 픽스, 코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커밋 컨벤션을 준수하고 그 프로젝트의 구조, ERD, 이미지, 동영상 있으면 더 좋고 이제 그런 리드미를 꼼꼼히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피드백을 한 번쯤은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런 글입니다. ACM을 이용한 HTTPS 안정성 구축. 자, 이게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조금은 어색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AWS에서 ACM을 통해 가서 이제 HTTPS를 구축은 가능해요. 그쵸? 근데 ACM을 이용하면 안정성이 더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조금은 아리송한 이런 얘기를 본인보다 좀 더 뛰어난 개발자한테 이렇게 기술적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데 여러분 그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게 막 그렇게 돈이 뭐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만 찾아보면은 뭐 공짜로 되는 데도 있고 보통은 한 달에 한 10,000원 뭐 끽해봤자 10만원 그것도 이제 팀원이 4명이면은 한 달에 25,000원 이렇게 내면은 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돼요. 첫 번째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되는 거 플러스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좀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첨삭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그 포트폴리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GitHub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페이지 한번 작동되나 이렇게 테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뜨는 거죠.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러면 마이너스. 아시겠죠? 잘 운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개발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경제 포럼에서 일했어. 나 기후 변화 활동을 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기후 변화 관련한 앱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개발자로서.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런 걸 제거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개발자다라는 걸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첨삭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채용 시장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부트캠프도 많아지고 개발자 수요는 적어지고 AI는 발전되고 VC 이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채용 시장에서 사실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잘 쓰는 능력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내실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중요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런 실력을 잘 포장하는 것도 중요한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고, 이 링크는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링크 보시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취업을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200명 이상을 포트폴리오 첨삭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네이버, 뭐, 카카오, 토스, 배달의 민족, 스타트업 이런 것들에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저도 어느 정도는 합격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사실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뭐든 절대적인 건 없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론이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이론이기 때문에 좀 잘 해서 좀 쥐뽀도 하고, 쥐뽀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